사실 아시아 단체전에서 8 강은 늘 함정이 많은 라운드입니다. 방심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힘을 쓰면 이후 경기에서 체력이 바닥나는 구간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여자 대표팀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3대 0 완승. 체력은 아끼고 분위기는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된 팀만이 할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경기의 시작은 역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었습니다. 단체전에서 첫 단식이 갖는 무게, 그 압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 하지만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고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공격을 서두르지 않았고 수비에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이 경기는 여기까지"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냉정하고 정확하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한 판이 팀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경기들, 복식, 단식 모두에서 한국은 한 번도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단식에서 나온 결과는 이 경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객관적인 랭킹 열세를 뒤집은 승리. 이건 단순한 1승이 아니라 팀 전체의 자신감을 폭발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벤치의 표정, 선수들의 눈빛,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내보내도 진다."는 공기가 상대에게 먼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완벽한 8강 승리가 준결승, 그리고 결승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8강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단순히 3대 0으로 이겼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떻게 이겼느냐, 그리고 무엇을 숨겼느냐입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이길 수 있는 카드들을 모두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경기를 위한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안세영의 경기 운영을 보죠. 평소보다 공격 빈도를 조절했고 긴 랠리로 체력을 소모시키는 방식보다는 짧고 정확한 마무리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일정 전체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단체전에서 에이스는 매 경기 전력을 쏟는 존재가 아니라 팀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세영은 오늘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이긴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가장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식에서 나온 예상 밖의 결과. 랭킹 열세를 뒤집은 이 승리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내용만 보면 상대의 약점을 이미 충분히 분석하고 들어간 흔적이 보입니다. 초반부터 코스를 넓게 쓰며 상대의 리듬을 깨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업셋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나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한 경기 몰빵 전략이 아니라 라운드별로 힘을 분산시키는 장기전 설계를 이미 끝내놓았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완승이 가능한 경기에서는 체력을 아끼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최고 출력을 쓰는 방식. 이는 중결승과 결승을 동시에 바라보는 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 8강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 상대 팀들에게는 이보다 더 불편한 메시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상대 인도네시아와의 준결승 구도가 더욱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바로 준결승 상대 인도네시아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래도 한국이 유리하지 않나? 라고 말하지만 이 경기를 단순한 전력 비교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힘든 길을 지나 올라온 팀이기 때문입니다. 태국과의 5경기 혈투, 마지막 순간까지 체력을 쥐어짜내야 했던 그 승부는 분명 소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변칙성과 끈질김입니다. 단식에서는 한 방에 끝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리듬을 끊고 상대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중반 이후 길어지는 랠리에서 상대의 집중력을 시험하는 운영은 한국 입장에서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가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 경기에서도 초반에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안세영의 출전 여부와 역할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일 단식에 나선다면 이전 경기처럼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승리로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복식에서 먼저 승부가 갈릴 경우 인도네시아 특유의 공격적인 전개가 분위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잘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판을 설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심리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고 한국은 우승 후보라는 시선을 안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의 선택, 출전 순서, 그리고 첫 세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결국 준결승은 체력 싸움이자 두뇌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결과는 단순한 결승 진출 여부를 넘어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어떤 철학으로 치르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결승을 가정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대표팀이 마주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상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모으는 이름 바로 중국입니다. 아직 결승 대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흐름과 전력을 종합해 보면은 이 가설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중국이 결승에 오른다는 가정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무게입니다. 홈 관중, 심판 판정의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결승이라는 상징성, 이 모든 요소가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과거 단체전에서 한국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 경기력 이전에 심리적 흔들림이 먼저 나타났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계산된 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강에서의 3대0 승리, 선수 기용의 안정성, 불필요한 인터뷰 최소화까지 모든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마치 결승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이미 그 무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 결승에서 중국을 만난다면 승부의 키는 의외로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초반 기세를 잡는 데 능하지만 경기가 길어질수록 실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식보다도 복식,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이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승전은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자기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결승에 모든 초점을 맞추되 감정은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 어쩌면 이번 대표팀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차분함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가설, 그리고 이번 대회가 한국 여자 배드민턴에 남길 의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표팀은 단순히 한 경기, 한 대회를 잘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세대 전환이 아닌 우승 방식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늘 한 방이 강했습니다. 에이스가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극적인 승부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만큼 변수가 컸고 단체전에서는 그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대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 하나 튀지 않고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형태의 팀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완성됩니다. 이번 대표팀의 목표는 이기는 장면이 아니라 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점입니다. 8강에서의 셔사웃 승리, 체력 안배, 로테이션 운용, 인터뷰 톤까지 모두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 팀은 흥분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가 실수할 시간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단체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만약 이 흐름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결승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회는 분명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는 팀이 아니다. 이 인식이 아시아 전체에 각인되는 순간 다음 대회부터는 상대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성과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중결승 그리고 결승이라는 현실적인 벽.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대표팀이 그 벽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경기력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뒤 차분하고 단단한 흐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 한 줄이 추가될 것인가? 그 답은 곧 코트 위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